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 이 책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제목에 낙타, 벤츠, 테슬라 예.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그 중동이 이제 낙타부터 시작해서 예. 낙타를 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이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음. 그 두바이 그 총리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디 밖에 언론이랄지 나가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니 내 할아버지와 나는 아니 내 조부는 예. 낙타를 탔고 나와 나는 벤츠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그 아들도 랜드로버를 탈 거지만 그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후대에는. 그 후대에는 예. 뭐냐면은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면은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풍족하게 살지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쓸 때 그 중동의 어떤 변화상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걸 낙타 벤츠 테슬라로만 할까 아니면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 이것만 할까 하다가 이제 이걸 합한 거죠. 그래서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이야 이제 중동의 붐이 조금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중동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하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중동, 거기다 또 경제학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 뭐 한국에서 여자분들이 그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죠.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 예. 예. 중동이 이제 중동과 경제가 합해져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이게 아무도 안 사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예. 이제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네. 낙타 벤츠 테슬라 이거를 이제 이걸로만 제목을 할까 그러면 또 부제를 좀. 예.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개를 같이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서평을 네. 주제를 선정을 할 때 2023년의 전체 주제를 사실은 제2중동 붐으로 네. 정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현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네. 그 몇 개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불황기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금리 변동도 있고 뭐 전쟁이 곧 끝날 것 같긴 합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상당히 나쁜 뭐라 그럴까 그 변수들이 많은데 네. 현재 굉장히 희망적인 게 이제 중동 붐하고 그리고 이제 방산 네. 그리고 원자력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네.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2 중동 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책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네. 모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굉장히 개발 경제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중동 책을 내셨거든요. 네. 중동 전문가가 되신 계기는 아무래도 두바이에 근무하셨던 두바이에 네. 제가 이제 중동을 처음에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로, 예, 2차 실제 데이터로 아니면 어떤 1차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직접 수집하지는 않고요. 예. 요즘은 그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별로 출판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그 나라를 가지 않아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 연구했는데 중동은 데이터가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죠.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 곳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왜냐면 어떻게 잘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근데 위치상으로도 중동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가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뭐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는데 중동에서 뭐 대여섯 시간만 타면 다 거의 모든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제 연구하고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엔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중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경제학자분들이 참 찾기가 힘들다 한국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동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근데 중동을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제1 중동 붐이 있었죠. 뭐 네.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박 이렇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중동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우디 왕세자 이번에도 사우디 국왕이 네. 왔다 가셨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다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 많은 부자 나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한국에서는 중동이라는 나라, 중동의 나라들이죠. 예.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예, 나라별로 예. 다르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중동이 이제 탈석유화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 과정이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랄지 이런 준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라별 지향점들이 경제 그럼요. 지향점이 지향점이 다르다 다르죠. 이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동을 진출을 꿈꾸신 분들은 이 나라가 어떤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GCC 그 걸프 연합 국가들 6개를 쓰고 이란은 거기에 포함되지만 않지만 이란도 이제 이란은 워낙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 때문에 조금 진출이 힘들지만은 그 나라가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차원에 이란을 넣고 그런 차원에서 중동을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국 플러스 이란은 네, 각기 다 다른 나라들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네, 건데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두바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바이에 계셨으니까 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예, 두바이는 어떤가요? 두바이는 제가 있으면서 야 이건 정말 혁신이다 혁신 모든 그렇죠. 게 혁신이고 예, 버자라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얘기가 그 테슬라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하이퍼루프라는 거를 예. 제안을 했어요. 그 예. 진공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차 굉장히 전송이 초음속의 예. 속도로 그 얘기를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황당하다고 하는데 그 UAE는 그걸 먼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예인데 거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개방적이고 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적이고 그런 나라가 없죠 사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아마존 배달 아마존 배달. 이런 거랄지. 그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굉장히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하죠. 저는 그 두바이 총리를 어떤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혁신적이고, 예, 혁신적이고 개방적이고 좀 배울 게 많죠. 배울 게 많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슬람 국가지만 뭐 종교의 자유도 다 허락이 되고 그 기독교 예배도 허락이 되고 뭐 굉장히 개방적이죠. 두바이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국이? 이제 두바이에서는 뭐 할 게 많죠. 이제 두바이하고 이제 UAE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두바이가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우주 산업이고 우주. 예. 예. 그 우주 잠깐 그 얘기를 드리자면 우주 산업 두바이의 그 경제 성장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는 기존의 어떤 경제 성장 모델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죠. 약간 혁신적인 모델인데 어떤 한 나라가 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1차 산업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2차 산업 제조업으로 하고 제조업에서 3차, 4차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정말 정상적. 한국도 그렇게 했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경제를 키워가는 거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위치가 좋으니까 일단 물류하고 항공 시스템을 거기다 구축을 한 겁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지하철로 하면은 이게 저기 1호선부터 지금 제가 있을 때 1호선부터 5호선까지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 오니까 뭐 9호선 9호선 수인분당 아니, 등에서 완전히 아니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예. 힘들었습니다. 그 지하철 타는데 이걸 어떻게 힘드셨어요? 타야 되나 예, 지금. 근데 이 모든 노선이 다 통과하는 그런 예.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다 공항을 좋은 곳 지으면은
아주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공항을 멋진 공항을 지었죠. 예. 또 이게 통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날씨가 비가 안 오고 뭐 바람이 안 불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결항이 없죠. 노동력이 싸고 예. 그 다른 제 3개국의 3세계론 그 노동력이 있고 날씨가 좋고 위치가 좋고. 근데 공항만 지어서는 돈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공항에서 나와서 관광을 하게 돼야죠. 예. 그렇게 생각했던 그럼 어떻게 관광을 하게 하느냐? 뭔가 엄청난 걸 만들자.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 빌딩. 예. 가장 큰 쇼핑몰, 예. 인공섬, 오. 칠성 호텔 많이 아시는 예. 뭐 돛담배처럼 생긴 예. 칠성 호텔, 예. 인공 스키장, 그렇죠. 그게 쇼핑몰 안에 있고 예. 예.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봅니다. 중동에서 눈을 볼 수 있는. 예. 스위스에서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때마침 그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게 많이 이제 붐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인증샷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이제 주재원들이 두바이 갈래 하면 예 가죠. 그 중동을 진출하는 기업들이 거기다 총괄본부를 거기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관광객도 돈이 되지만은 진짜 돈은 주재원들과 해외 그 우수 인력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게 진짜 돈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 본부를 만들고 그게 두바이가 된 겁니다. 제조업이 없이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그 기존 내연 기관의 어떤 축적된 기술을 따르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따라잡기가 힘들죠. 예. 테슬라의 전기차의 기본 컨셉은 배터리하고 컴퓨터만 있으면은 차를 만든다. 그렇죠. 지금 도요타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컨셉이죠. 그냥 전혀 기존 모델을 따르지 않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몇십 년 만에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나아가서 이제 우주 산업으로. 그 우주 산업을 하려는 이유는 그 제조업에 대한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뭐 큰 제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돈이 되거든요. 관광업이라는 것은 뭐 코로나 사태로 알겠지만 그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테러가 나면 불안하고, 예. 코로나 때문에도 불안했고. 예, 테러 나오면 안 가고. 그래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제조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 따라잡기 힘들죠. 예. 우주 산업은 바로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밑으로 빠릅니다. 예. 그것이 그 우주 산업. 예. 예. 또 하나 우주 산업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 인도랄지 일본이랄지 많은 나라들이 군용으로 전환을 하죠. 예. 정보통신. 군사용으로. 그리고 뭐 다 내려다보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그 두바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공부하실 필요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또 한국에서 추구하는 게 그 이스라엘, UAE, 한국 3자 간의 어떤 협력을 또 구축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UAE는 그 오픈돼 있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많고 또 관심을 그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분들 그 두바이가 그 저기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코인 그 뭐죠? 예. 그 비트코인의 예. 원천 기술 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 그렇습니까? 블록체인 그 인더스트리가 벨기에가 아니고 벨기에가 금융의 중심, 기술의 중심이었는데 네, 두바이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예.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상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공항이랄지 아니면 그 장기 이식 그런 시스템 거기에도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금융 사기랄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굉장히 많이 두바이라는 것이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산업 다각화가 가장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죠. 여러 가지로.
이 두바이 그냥 이렇게 저희는 그냥 관광지, 네. 스키장, 네. 눈을 볼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사막에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네.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다. 인공위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화성 이주 계획을 하고 잡고 있죠.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런 기술들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처음에는 뭐 한국하고도 합작을 하려고 했고 음. 많은 외회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 두바이 총리가 굉장히 거기에 그 야심만 만만하게. 만만하고 야심을 큰 야심을 가지고 있죠.